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종가 마감 우리 에코프로 BM 기분 좋게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또 하락이 꽤 깊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약간 아쉬운 장중에 그래도 7%대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이게 윗꼬리 달리고 이제 약간 아쉽게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일단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장 이제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또 후반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수가 살짝 밀리면서 끝났는데, 그래도 이번에 나왔던 상승 구간들이 이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빠르게 이제 수급의 재분배가 되는 시점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수급의 재분배 시점과 함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들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들고 있는 분들일 거고, 뭐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생각 사람들보단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아직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보수적으로. 오늘 물론 상승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는 맞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일단 들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응과 아직 내가 신규로 타점을 잡을 사람과의 대응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현재 호재와 악재가 약간 혼돈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좀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에서 나오는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고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는 딱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증시를 안 볼 수도 없고 또 이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게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 과연 어떻게 재분배가 될 것인가도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뭐 고점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추세는 앞으로 강세장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강세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무리 강세장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강세장일수록 이런 낙폭은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강세장이라는 거지, 이런 강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스닥장을 보면 어제 엔비디아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계속 줄곧 좋은 모습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테슬라도 좀 올랐고, 그래서 이 나스닥도 윗꼬리가 달고 장 후반에 좀 마감이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P 500이나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이제 뭐 상세하게 제가 막 뭘 막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시아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AI 기업들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겁니다. 딱 이 기업 하나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죠.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알기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2차 전지 또한 우리가 이제 AI 섹터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뜨는 이유는 AI 전력량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추론 AI로 좀 바뀌면서 뭐 전고체에다가 ESS나 LFP나 여러 가지 막 이 섹터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또 이 그 전기차에 대한 상승, 예, 판매 상승도 상당히 또 견인시키고 있고, 또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호재를 좀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재분배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어저께 그 FOMC 의사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위원들이 12월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셧다운이 지속이 되었잖아요. 이제서야 종료가 되었지만 이 셧다운이라는 게 그 연방 정부가 업무가 이제 중단되고 이 무급 휴가로 중단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전 지표들 가지고 이번에 12월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시장은 항상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뭐 한다고요? 악재로 여긴다고.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되었어야 할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장이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 지수에 대한 저점 바닥, 아직 추세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저점 바닥 리테스트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 자리 분명 반등 가능한 자리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 한 번 더 뭔가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조정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차트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로 좀 볼게요. 에코프로로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흐름은 똑같아요. 그냥 가져가는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장기 파동에 대한 파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이런 파동 안에서 현재 여기 고점 단계에서의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 고점 단계에서에 대한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의 이 4파 조정 단계가 진짜 이번에 반등이 나온 것인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충분히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다 같이 공유를 좀 해 나갈 거고, 결국 강세장에서는 이런 등락폭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금은 이런 시장 안에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다 같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또 이제 평일이고 장중에 여러분들 다들 일하시고 바쁘신데 이걸 매번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영상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에코프로 BM의 에코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제가 저희 소중한 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가끔씩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씩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던데 제가 이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괜찮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달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ETF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또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시장을 공부를 해야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항상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제표 보거나 뭐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거나 남들만 듣고 따라서 매수하거나 남들만 듣고 따라서 매도하다가 돈을 정말 많이 잃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에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갈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또 만들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